존경하는 시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익한 건강취미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행복하고 건강한 시니어 TV, 행건TV. 여러분의 행복 건강 도우미 도행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골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 영상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손가락이 아픈데 어떤 사람은 나이 때문입니다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입니다 라고 합니다. 같은 통증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혹시 아침에 손이 굳어서 30분 이상 안 풀리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 노화가 아니라 관절이 망가지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골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이 둘을 헷갈리면 치료 시기를 놓치고 관절이 휘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골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위험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는 법, 생활 속 실천으로 골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정시키는 법, 약 없이 관리하는 민간요법, 그리고 정부 복지 혜택까지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 아주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시니어 분들께 골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퇴치를 위한 핵꿀팁과 비용 절감 팁도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 정말 보물같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 건강 영상을 정기적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관절이 아프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닳았겠지,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이 생각 하나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관절 통증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관절이 닳아서 생기는 골관절염이고, 다른 하나는 면역이 관절을 공격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겉으로는 둘 다 아프지만 몸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골관절염은 관절 연골이 점점 닳으면서 뼈끼리 부딪혀 통증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주로 무릎, 엉덩이, 허리처럼 많이 쓰는 관절에서 나타나고 움직일수록 아프고 쉬면 덜 아픈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연골이 아니라 관절 안쪽의 활막이라는 조직에 염증이 생기면서 시작됩니다. 대한류마티스학회는 이를 면역 이상으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설명하고, 미국 류마티스학회, 어메리칸 칼리점 류마톨로지는 조기 진단이 관절 변형을 막는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질환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원인, 진행 속도,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즉, 같은 통증이라도 접근 방법이 다르면 결과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내용에서는 시니어 분들이 스스로 구별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절이 아프다고 모두 같은 병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다른 병을 같은 방식으로 버티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관절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 골관절염은 많이 써서 닳는 병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닳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절을 받쳐주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고 체중 부담이 커지고 한쪽으로 기운 자세가 반복되면 연골은 훨씬 빨리 닳습니다. 즉, 무릎이 아프다고 덜 움직일수록 근육은 더 줄고 관절은 더 흔들리며 통증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관절염을 막으려면 무리한 운동보다 관절을 지켜주는 작은 힘부터 살려야 합니다. 아침에는 의자에서 천천히 5번만 일어섰다 앉아보시고, 설거지할 때는 양발에 체중을 나누어 싣고, 계단은 한 층만 천천히 오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집에서 신는 너무 푹신한 슬리퍼입니다. 발이 흔들리면 무릎도 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바닥이 너무 물렁한 신발은 오히려 무릎을 더 괴롭힐 수 있습니다. 둘째, 류마티스 관절염은 닳는 병이 아니라 면역이 관절을 공격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예방법의 방향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 병은 몸 안의 면역 반응이 관절 안쪽 활막에 불을 붙이는 구조라서 붓기와 열감이 시작되면 참는다고 나아지는 병이 아닙니다. 미국 류마티스학회, 어메리칸 칼리점 류마톨로지와 유럽 류마티스학회, EULAR은 모두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관절 손상을 줄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흡연은 류마티스 관절염 위험과 연관이 잘 알려져 있어 담배를 끊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예방과 악화 방지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손가락과 손목이 붓는 날에 억지로 많이 쓰면 풀릴 것 같아도 오히려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한 사용을 줄이고 열감이 뚜렷하면 짧게 식혀주고 덜 붓는 시간에만 부드럽게 움직여 붓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설명하는 관절염 정보에서도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사용과 노화, 체중 부담이 중요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성 염증 질환으로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안내합니다. 한의사 김모 원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골관절염은 무너진 자세와 약해진 근육을 같이 보아야 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통증보다 염증의 흐름을 먼저 잡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넷째, 오늘부터는 둘 중 하나만 골라 시작하시면 됩니다. 무릎이 닿는 느낌으로 아프신 분은 의자에서 천천히 5번 일어섰다 앉기를 하루 3번 해보시고, 손가락이 붓고 오래 굳는 분은 뜨겁게 달아오른 날에 무리해서 쓰지 않는 원칙부터 세워보시면 됩니다. 병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첫 치료이고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이 첫 예방입니다. 관절 통증은 참으면 참을수록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더 위험한 것은 어떤 통증인지 모르고 넘기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몇 가지만 기억하셔도 내 관절이 보내는 경고를 훨씬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첫째, 골관절염은 움직일 때 더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시큰하고 오래 걷거나 오래 서 있으면 통증이 심해지고 쉬면 조금 덜해지는 흐름이 흔합니다. 아침에 뻣뻣해도 오래 가지 않고 손가락이라면 끝마디가 두꺼워지거나 많이 쓴 날 더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류마티스 관절염은 오히려 가만히 있을 때 더 괴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아침에 손이 굳어서 주먹이 잘 안 쥐어지고 그 뻣뻣함이 30분 이상 이어지거나 손목, 손가락 가운데 마디, 발가락처럼 작은 관절이 붓고 양쪽이 비슷하게 아프면 더 의심해야 합니다. 거기에 열감, 피로감, 미열까지 함께 오면 단순한 퇴행성 통증으로 넘기면 위험합니다. 셋째, 지금 바로 간단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아침 뻣뻣함이 30분 이상이다. 2. 손가락이나 손목이 붓고 뜨겁다. 3. 양쪽 관절이 비슷하게 아프다. 4. 쉬어도 통증이 계속된다. 5. 최근 들어 피로와 무기력감이 심해졌다. 이 5가지 가운데 0개에서 1개라면 골관절염 쪽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고 2개에서 3개라면 정확한 감별이 필요하며 4개 이상이면 류마티스 관절염 가능성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류마티스 학회, 어메리칸 칼리점 류마톨로지가 조기 진단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관절은 한번 휘기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관절염은 일부 사람만 겪는 병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이와 상관없이 점점 더 많은 분들의 관절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통증 하나가 걷기, 계단, 집안일, 잠자리까지 모두 흔들 수 있습니다. 첫째, 골관절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관절 질환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무릎 관절증 환자가 계속 증가했고 특히 65세 이상 비중이 가장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곧 나이가 들수록 관절의 마모와 근력 저하, 체중 부담이 한꺼번에 쌓이기 쉽다는 뜻입니다. 둘째, 류마티스 관절염은 숫자만 보면 골관절염보다 적어 보여도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수와 진료비가 모두 증가하는 흐름이 확인됩니다. 환자 수보다 더 무서운 것은 늦게 발견할수록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삶의 불편도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세계보건기구 WHO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의 기능 저하와 장애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여성에게 더 흔하고 중년 이후부터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손가락이 붓고 오래 굳는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나중에 훨씬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넷째, 최근 흐름은 분명합니다. 골관절염은 고령화와 비만,
근력 저하로 더 흔해지고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기 진단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손마디가 아프면 나이 탓으로 넘기는 분이 많았지만 이제는 아침 뻣뻣함, 대칭 통증, 붓기 같은 단서를 빨리 잡아내는 것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잠시 눈을 쉬셨다가 다음으로 실제 사례와 검사 및 여러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골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퇴치를 위한 핵꿀팁과 비용 절감 팁도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 정말 보물 같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 건강 영상을 정기적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제와 딱 맞는 깜짝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손가락이 아프고 아침마다 굳는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때문이겠지라고 넘기시는데요. 이걸 잘못 판단하면 관절이 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신호는 무엇일까요? 자, 보기를 잘 들어보세요. 첫째, 움직일 때만 아프다. 둘째, 쉬면 통증이 줄어든다. 셋째, 아침에 30분 이상 손이 굳는다. 넷째, 한쪽 관절만 아프다. 이 중 하나는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정답은 영상 중반에 공개됩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관절염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좀 더 참아보자입니다. 그 한마디가 지나가면 통증이 아니라 관절 모양이 바뀌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72세 김모 어르신은 처음에 손가락이 조금 붓고 아침마다 손이 40분 가까이 굳는 느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릎도 평소에 아팠기 때문에 그냥 나이 들어 생긴 퇴행성 통증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손을 잡고 움직이면 풀리겠지 하며 몇 달을 버티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손목까지 붓기 시작했고 양쪽 손이 비슷하게 아팠고 병뚜껑을 열 힘도 점점 약해졌습니다. 밤에는 욱신거려 잠에서 깨는 날도 늘었는데도 집안일을 쉬면 더 굳을까봐 억지로 손을 계속 쓰셨다고 합니다. 결국 병원에 갔을 때는 류마티스 관절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들었고 이미 손가락 관절의 염증이 꽤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어르신이 가장 후회한 것은 통증을 참은 것이 아니라 아침 뻣뻣함과 대칭 통증을 그냥 노화로 넘긴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례가 무서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골관절염이면 버티는 방식이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어도 류마티스 관절염은 염증을 빨리 잡아야 관절 변형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관절 통증이라도 잘못 짐작하고 버티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치료의 골든타임입니다. 관절염은 약만 먹는다고 끝나지 않고 민간요법만 믿어도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관절이 닳아서 아픈지 염증으로 불타는지에 따라 방법을 다르게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운동과 자세 이야기는 이미 드렸으니 여기서는 겹치지 않게 집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보조 방법만 짧고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온찜질과 냉찜질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관절염처럼 뻣뻣하고 시큰한 통증은 저녁에 따뜻하게 풀어주는 것이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붓고 뜨거운 날에는 뜨거운 찜질이 오히려 열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즉, 열감이 있으면 짧게 식히고 열이 가라앉은 뒤에 풀어주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둘째, 보호대는 오래 할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꽉 조이면 관절 주변 근육이 더 약해지고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외출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처럼 필요한 순간에만 쓰고 집에서는 풀어주는 쪽이 더 좋습니다. 셋째, 한방에서는 관절 통증도 차갑고 굳는 성질인지 붓고 열이 도는 성질인지 나누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한의학회 진료지침에서는 근골격계 통증 관리에 침 치료와 뜸 치료 등을 환자 상태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를 드시는 분은 한약이나 건강식품을 추가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한의사에게 함께 알려야 합니다.
넷째, 민간요법은 잘 고르면 보조가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차나 계피차처럼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은 차고 뻣뻣한 느낌의 골관절염에는 편할 수 있지만 관절이 붓고 열이 심한 날에는 오히려 불편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처럼 염증 완화 보조로 알려진 성분도 항응고제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은 의사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의외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생활 도구를 바꾸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아프면 병뚜껑 오프너, 두꺼운 손잡이 수저를 쓰시고 무릎이 아프면 너무 낮은 의자보다 조금 높은 의자를 쓰는 것만으로도 하루 통증이 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약보다 눈에 띄지 않아도 관절에 가는 부담을 조금씩 줄여주는 힘이 분명히 쌓입니다. 관절은 참는다고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빨리 구별하고 빨리 검사하고 빨리 맞는 치료를 시작하면 무너질 뻔한 일상을 다시 붙잡을 수 있습니다. 첫째, 병원에서는 통증 위치보다 통증의 성질을 먼저 봅니다. 움직일 때 심한지, 쉬어도 아픈지, 아침에 얼마나 붓는지, 양쪽이 같은지, 붓기와 열감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골관절염이 의심되면 엑스레이로 관절 간격, 뼈 돌기, 정렬을 확인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의심되면 혈액 검사로 염증 수치와 류마티스 인자, 항CCP 항체를 보고 필요하면 초음파로 활막염을 더 확인합니다. 즉, 처음부터 비싼 검사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감별에 필요한 검사부터 순서대로 하는 것이 비용 절감 팁입니다. 둘째, 치료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골관절염은 통증을 줄이고 관절 기능을 지키는 쪽이 중심이라 바르는 약, 먹는 약, 물리치료, 주사치료를 상태에 맞게 쓰고 많이 진행되면 절골술이나 인공관절 수술까지 검토합니다. 반대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통증약만으로는 부족하고 염증의 엔진을 꺼야 하므로 항류마티스 약제를 중심으로 치료를 시작하고 필요하면 생물학적 제제나 표적 치료제로 조절합니다. 미국 류마티스 학회, 아메리칸 칼리점 류마톨로지와 유럽 류마티스 학회, EULAR이 조기 치료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빨리 검사하고 빨리 치료해서 좋아진 사례도 있습니다. 69세 이모 어르신은 손가락 가운데 마디와 손목이 붓고 아침마다 손이 1시간 가까이 굳었는데 처음부터 정형외과와 류마티스내과 감별을 받아 혈액 검사와 초음파를 진행했고 초기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확인되어 약을 시작한 뒤 몇 달 안에 아침 뻣뻣함과 붓기가 크게 줄었습니다. 반대로 73세 박모 어르신은 무릎이 닳는 골관절염으로 확인되어 쓸데없이 여러 검사를 반복하지 않고 엑스레이와 진찰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 약, 주사, 재활치료를 적절히 이어가며 계단 통증을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병을 알아차리느냐입니다. 넷째, 시니어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복지 서비스와 비용 절감 팁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 상한제는 1년 동안 본인이 낸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검사와 치료가 길어진 해에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큰 의료비 부담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병원 사회복지실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담해 보시면 좋습니다. 관절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통해 방문요양이나 주야간 보호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보건소나 복지관의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낮추면서 꾸준히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뒤에서 마지막으로 시니어 분들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핵꿀팁 한 가지를 아주 쉽고 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관절 통증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겨버리면 가장 먼저 놓치는 건 바로 치료 방향과 타이밍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만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골관절염은 주로 닳고 흔들리면서 아픈 병이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이 관절을 공격해 붓고 뜨겁고 오래 굳는 병입니다. 즉, 같은 관절 통증이어도 골관절염은 부담을 줄이며 지키는 쪽이 중요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염증을 빨리 잡는 쪽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시니어 분들께 정말 쉽지만 강력한 핵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아침 뻣뻣함 기록 메모입니다. 내일부터 딱 3일만 해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손을 가볍게 쥐었다 폈을 때 언제 평소처럼 움직여지는지 시간을 재서 적어두시고 그날 붓기, 열감, 양쪽 통증이 있었는지도 한 줄만 적어두시면 됩니다. 이 기록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병원에 가면 골관절염 쪽인지 류마티스 쪽인지 감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설명 시간과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는 비용 절감 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골관절염과 류마티스에 유독 좋은 한 가지는 아프기 전보다 아플 때의 패턴을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골관절염과 류마티스에 유독 나쁜 한 가지는 붓고 뜨거운 관절을 무조건 뜨겁게 지지는 습관입니다. 열이 많은 날에는 먼저 가라앉히고 열이 빠진 뒤에 풀어주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오늘부터의 최소 실천 목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3일 연속으로 아침에 일어나신 뒤 뻣뻣함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시간을 적어보시고, 둘째, 붓기와 열감이 있는 날을 함께 표시해 두시고, 셋째, 다음 병원 진료를 받으실 때 그 메모를 꼭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기록 하나가 내 관절을 지키는 가장 빠른 시작이 되고 불필요한 검사와 비용을 줄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하고 건강한 시니어 TV, 행건TV, 여러분의 행복 건강 도우미 도행건이었습니다. 혹시 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정말 보물 같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 건강 영상을 정기적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